읽어보시고 일단 막상 제가 역학에 비해서 쉽다 약간 단원 자체를 무시하는 토로 말했던 것 치고는 생각보다 뭐지 이거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만 나가면 되는데 봐봐 이거는 진짜로 칼로리도 시간도 딱히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원이 아니야. 일단 읽어보시면 아마도 기억선지가 제일 조금 안 풀어보셨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일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 야! E3 빼기 E1이라고 하는 수식을 갖다가 내가 한번 되게 기초적인 칙조작을 해볼게. 적어요. 를 앞에 항에 마이너스 2를 끼우고 뒤에 항에 플러스 2를 끼워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쉬운 칙조작이지. 지금 저 작업 다 동의하지? 저거를 이제 보시면 나는 이제 낙폭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낙폭을. E3 빼기 E2라는 건 E2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 사이 낙폭이야? 3번 껍질과 2번 껍질 사이의 낙폭이잖아? 맞지? 그때 전자가 3번과 2번 사이를 전이를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출입하는 빛에너지가 얼마만큼의 파장을 갖고 왔다 갔다 한다고? 얼마만큼의 파장을 갖고? 람다 3만큼의 파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한대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저 사람이 소개해줬던 빛에너지 공식들 가운데 람다라는 값과 파장이라는 값과 직접 연관이 된 건 뭐밖에 없었죠? CH 나누기 람다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거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E3 빼기 E2의 낙폭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의 파장이 얼마라고 기록돼 있어 지금? 람다 3래잖아. 람다 3 분자에는 뭐 들어가고 CH 들어가고 CH 나누기 람다 3 저렇게 바로 정의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옆에 E2랑 E1 사이의 낙폭에는 해당하는 파장값이 얼마라고 찍혀있어? 얼마라고 찍혀있어? 람다 2라고 찍혀있어. 뒤쪽에 CH 나누기 람다 2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작업은 E3와 E1 1번과 3번 껍질 사이의 낙폭에 해당하는 파장이 람다 1이라고 결론이 돼 있으니까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CH 다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 람다 1이 람다 2와 람다 3의 합이어서는 안 되고 그 람다 1의 역수가 두 파장의 역수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 이런 초간단한 수식, 초간단한 결과, 초간단한 결론 있잖아. 그래서 니네가 지금 듣고 있는 요거 빛에 대한 대단히 기초적인 물리학 있잖아. 지금보다 낮은 학년들이실 때는 그리고 실제 지금 예비 고1, 예비 중3 이런 분들은 걔네들은 그냥 외우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뭐가 있죠? 자외선의 파장이 짧다 길다? 짧다. 적외선은 길다. 그거 그냥 저학년들한테는 기계적으로 외워야 이 말밖에 못하는데 물리에 대해서 기초적이라도 지금 뭘 배우고 상식을 갖추고 계신 님들은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근거를 가지고 그거 왜냐하면 빛에너지의 세기라는 건 원래 뭐에 반비례를 해야 되거든. 수식적으로 봤을 때 파장에 무조건 반비례를 해야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통과를 할 때부터 통과 교육 과정을 짤 때부터 그냥 이 내용을 다 처음부터 넣었어야 되는데 왜 굳이 그 과목에서는 말로만 그렇게 배우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 틀렸고. 니은! E, 3이 E2보다 크다. 이거는 준이의 위치 자체가 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소리여야 하며 마지막 디귿.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 파장이 람다 3인 빛은 적외선 영역의 빛이다. 람다 3가 어디랑 어디 사이야? 어디 사이야? 2번 3번 사이잖아. 야 근데 네가 아까 말했잖아. 그 뭐 발머 라이먼 파샤는 전부 다 방출 스펙트럼을 따지는 거라며. 근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는 올라가는 그 전자전이니까 그러면은 발머 계열로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2번에서 3번으로 전자가 올라갈 때는 람다 3에 해당하는 파장이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람다 3에 해당하는 파장이 흡수가 된다고. 2번에서 3번으로 올라갈 때는 그럼 3번에서 2번으로 내려갈 때는 3번에서 2번으로 추락할 때는 뭐 되겠어? 방출하겠지. 똑같이 뭐를? 람다 3를 방출하겠지. 방향이 반대여도 크기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람다 3 파장에 해당하는 빛은 라이먼이라고 발머라고 파편이라고 발머라고 개 쉽잖아. 그러니까 발머니까 가시방선이어야 되니까 적외선 아니다.
이런 문제들만 나오면 되게 행복하겠다.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전자기학 문제들을 이대로 많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풀라고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이건 힐링용이거든. 힐링용 소재고 힐링용 아이템이니까 그래도 집에서 풀어는 봐봐. 책 지금 뒤쪽에 몇 페이지까지죠? 이 문제가 170쪽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답지도 다 친절하게 넣어드렸으니까 170쪽의 답을 보면서 내가 한 게 맞는지 아닌지 이 정도는 확인을 좀 해보시고 일단 166쪽의 23번 문제를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봐봐. 이거 푸시는 동안 제가 오늘 써야 될 메인 아이템을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 오늘은 전기력이라는 내용 좀 할 거고 그 뒤에 토크까지 정리할 거야. 쌍꺼풀 생겼네. 기호에 돌지 말자. 기호에 돌지 마라. 그냥 이 4랑 이 2의 격차라는 건 뭔데? 이만큼의 중위 차이에 해당하는 미에너지 세기를 나타내는 게 문자항이고 그거에 해당하는 진동수 값을 그냥 친절하게 뭐라고 달아준 거야? FA라고 달아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을 있잖아. 수식을 기억을 하시고서 그 수식의 원본을 이렇게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왔다 갔다만 잘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에너지 공식을 플랑크가 제시했던 원본 공식은 뭐였죠? HF였죠, HF. 그러면 이 4와 이 2만큼의 격차에 해당하는 빛에너지 세기가 분자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뭐 하라는 건데? 그거 그냥 그대로 HF식으로 공식 고치라는 거거든. 근데 4번과 2번 껍질의 격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진동수는 얼마라고 이미 문제에서 설정을 해줬단 말이야. FA라고 설정을 해줬단 말이야. 올바르게 저 기억선지에 나와 있는 수식을 독해를 해주시자면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말하는 거야? 플랑크 상수 얘기하는 거야. 플랑크 상수. 알았어? 플랑크 상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4번과 2번에서 정의된 플랑크 상수는 H다. 4번과 3번 사이에서 정의된 플랑크 상수는 얼마일까? 얼마일까? 일찍이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뭐하다고? 같다. 아무런 의문 없이 동그라미 쳐주면 되는 이런 행복한 단어는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선지 니은은 뭐 하시면 돼요? 고민하시면 안 되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맞다라고 동그라미 치면 되는 그냥 사실 명제 이런 느낌이고 3번에 있는 껍질의 전자가 FB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면 N 이퀄 4로 전이한다. 말을 존나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고급지게 하고 있는데 그지? 뭐 하면 되는데 그래. 그림 대충 그려봐. 잘 이해 안 가면 그냥 난 동그라미 치고 싶긴 한데 3번 껍질에 있는 게 올라가려면은 그만큼의 낙폭에서 발생시키는 진동수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그림에 친절하게 나와있어. FB라고. FB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전자가 위로 점프를 해야 돼.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대신에 리을은 틀려야 돼. 3인 전자가 FB-A를 방출하면은 2인 상태로 전이를 하냐? FB 빼기 FA가 되어서 틀린 거죠. 뭐 이런 가짜는 문제가 다 있죠. FA 빼기 FB라고 해야죠. 아까 굳이 한 말씀만 더 얹자면 사실 우리 과목의 문제에서 더 좋아하는 형태는 이게 더 좋아하는 거 맞거든. 왜냐하면은 애들이 비례보다는 반비례 관계를 문제로 풀기가 더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비례에너지 세기하고 파장하고는 서로 비례라고 반비례라고 반비례라고. 근데 뭐하고 뭐는 비례인데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진동수하고 빛세기는 비례지. 그지? 그러니까 FB 빼기 FA가 아니고 FA 빼기 FAB라고 얹었어야지 맞는 소리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선지 비율이 뭐다? 틀렸다. 뭐 그런 되게 짜치는 보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올랑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 전자기학 단원에서 뭐 하시면 안 돼요? 쫄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전자기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은 뒤쪽에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파트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재료를 전달을 한 것 뿐이야. 전기력이라는 걸 지금 시작을 할 거고 전기력은 솔직히 어려워. 알았어? 전기력은 솔직히 쉽지 않아. 전기력을 한번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책은 이제 잠깐 덮어주셔도 괜찮고 오늘 가는 그 자료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행 수능 기준으로 전기력이라는 소재는 왜? 저 그림 아니야? 네. 저 그림 아니라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맞죠? 이거 아닌 사람? 맞아요. 혹시 뭐 근데 이 도시에서 좀 중요하신 분 한 분 돌아가신 거 아니죠? 옷들이 다 시커매가지고 어제도 한 18명 정도 들어왔던 팀에서 다 시커먼 거의 대부분 시커멓고 딱 한 명 흰색 옷 입고 컬러가 굉장히 좀 칙칙한 색깔을 보셨던데 아무튼 전기력 소재가 있잖아. 수능 기준으로 킬러야. 킬러인데 역학만큼의 킬러는 절대 아니에요. 스무 문제가 있잖아. 현행 수능까지는 스무 문제가 있는 스무 문제에서 원탑 킬러는 무조건 역학이야. 에너지 보존이야 보통. 두 번째 킬러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20번 전체 문제 중에 탑2의 난이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아? 역학에는 못 미친다 해도 지금 수능 기준으로는 개어렵다고. 개어려운데 난이도가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오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안타까운 게 지금 과학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3명 거기에 이제 플랑크라는 분 추가 그리고 쩌리 3명 합쳐도 이미 7명이잖아. 근데 한 명이 여기서 더 추가가 돼야 되고 그 한 명의 이름도 솔직히 중요하긴 하거든. 콜롱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등장을 할 건데 콜롱이라는 과학자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역학에서 뉴턴이 했던 작업과 거의 유사한 위상의 어떤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력의 공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만들어낸 그런 과학자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분의 이름을 따서 제안된 전기력 공식이 있고 당연히 그 공식의 형태를 이내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전기력을 기호 F로 정의를 했을 때 여백이 좀 빡빡하긴 하지만 잘 적어봐봐. 전기력은 본인의 이름을 딴 쿨롱상수 K에다가 두 입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제곱으로 분모해 넣어주고 그러니까 전기력 공식은 뭐라고? 쿨롱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건 뭐가 올라가야 되냐? 두 전하가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전하 자체의 본질적인 전하량의 곱이 올라가주면 돼. 그래서 오리지널 그림은 저기 5번에 나와 있는 그림보다는 두 임의의 전하를 공간에 딱 넣어놨을 때 두 입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때 두 입자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전기력의 값을 우리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용어로 이렇게 입자를 띠고 있는 물질을 전문용어로는 물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점전하라 그래. 점전하.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점전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할 거야. 점전하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을 분모해 놓고 그리고 분자에는 두 점전하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을 이쪽에 얹어준다. 그것이 쿨롱이 정의한 전기력의 공식이다. 공식 자체는 지금 처음 소개받으셨겠죠. 지금 처음 난생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처음 소개받았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본질은 힘이야. 본질은 력이야. 본질은 힘이니까 당연히 뉴턴 역학 법칙의 지배를 다 받아야 돼. 뉴턴 역학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뉴턴 역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1, 2, 3법칙이 적용이 다 돼야 된다는 거거든. 1법칙, 2법칙이 뭔지 내용물을 지금 굳이 물어보진 않으니까 3법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 대답 나와야 돼. 3법칙이 뭐야? 작용 반작용이야. 제일 이 씬에서 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 바로 뭐라고?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바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니네가 전기력이라는 소재가 뭔지 지금 당연히 모르시겠죠. 다른 모르신다 할지라도 왼쪽에 있는 전하의 종류가 지금 플러스 전하, 양전하가 띄워져 있고, 왼쪽에 전하가, 오른쪽에는 또 플러스의 종류를 띄고 있는 전하가 띄워져 있잖아. 같은 전하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지들끼리 뭐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중졸 이상의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 몰라? 아니, 같은 전하끼리 뭐 해야 되는데 밀고 싶을 거 아니야. 청력이 발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작용 반작용 역학 단원에서 할 때 했던 방식대로 뭐 하나 표시를 해봅시다. 요런 F를 표시를 하면 저 F에다가 한번 한 줄 자막을 달아볼게요. 왼쪽에 전화를 A 전화, 오른쪽에 전화를 B 전화라고 할 때 저렇게 노란색으로 먼저 표현해드린 잡아드린 F는 누가 누구에게야? A가 B에게야, B가 A에게야. 누가 봐도 주어 목적어 관계를 성일정을 하자면 A가 B에게야.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될 것이 아니라 A가 B에게 가해주는 F가 있으면 때려 죽여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B가 A에게 가해주는 반대 방향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B가 A에게 가해주는 반대 방향의 F가 반드시 정의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전기력 문제를 풀 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는 원칙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건 바로 뭡니다? 집단 전체를 봤을 때 이 장면 전체, 씬 전체를 보셨을 때 전체 힘의 합력이 R자 힘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을 주셔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았죠? 공업원 문제는 그러면 일단은 저 사람이 방금 호들갑 떨었던 수능 기준 킬러에 근접하는 난이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그냥 튜토리얼용이거든요. 튜토리얼용이고 가볍게 한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독해를 해보면서 봐봐. 그러면 요 전기력을 부호로는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고 싶어. 당연히 플러스지. 오른쪽으로 향한 원이 있으니까. A가 B에게 꽂아준 건 1 플러스 방향의 F일 때 B가 A에게 작용시켜준 반작용 마이너스 F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쿨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저 공식의 대입을 간단하게 해보자 하면 전기력 F의 값은 뭐로 정의할 수 있어? 자기 상수 K에다가 뭐로? 두 점전화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뭐로 집어넣으라고? 세제곱으로 넣으라고? 네제곱으로 넣으라고? 제곱으로 넣으라고? 그러니까 2D를 제곱으로 넣으니까 4D 제곱이 되겠지. 분자에는 뭐 들어가라고? 두 점전화에 전하면은 곱을 집어넣으라고! 플러스 Q랑 플러스 4Q 곱하면 뭐 나오는데 4Q 제곱 나오겠지. 그러니까 F의 본질은 이 그림에서 이 조건에서는 뭐랑 같다? 그냥 단순하게 D 제곱분의 Q 제곱이랑 같다.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가 플러스 4Q로 대전된 로부터가 빠져있는데 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이건 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청력을 받아야 되니까 왼쪽에 서 있는 놈 기준으로는 왼편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가 플러스 4Q로 대전된 도체로부터 받는 전기력과 어쩌고 저쩌고는 말을 참 쓸데기 없이 길게 해놓았는데 니은 선지그래서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작용 반작용이냐는 거잖아. 맞잖아. 작용 반작용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어야 된다고. 지금 이 소박한 문제에서 딱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말다운 말은 디귿선지방에게는 존재를 안 합니다. 야 봐봐. 이거 일단 앞에 했던 원자 구조 문제, 라발파 문제하고 다르게 지금부터는 다시 계산 영역으로 넘어왔어. 그리고 역학은 아니야. 역학이 아니야. 뭐 전자기학이라는 분야의 계산 문제야. 근데 아무튼 물리학의 계산 문제야. 물리학의 계산 문제면 저 인간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어차피 다 어디로 보일 거야. 저 사람이 계산 문제 풀 때는 어지간하면 전부 다 설령 단원이 달라지더라도 어차피 제가 할 말은 비율로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등가식이라든지 뭐 F는 MA라든지 그리고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비율잡기의 가장 비율잡기가 극대화된 단원이 사실 에너지 보존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비율 잡기, 비율 퀴즈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단원들에서는 항상 제가 뭔가 문제풀이 진행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저 사람 계산할 때 웬만하면 공통인수 챙기려고 그래, 버리려고 그래. 웬만하면 버리려고 그래. 공통인수는 최대한 계산상에서 생략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 잠깐 해봐. 어차피 전기력 계산할 때 K값은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상수를 했잖아. 공통인수지, 전형적인 공통인수. 쓸 데 있어, 없어? 없어. 나중에 클리닝 봐서 그리고 나한테 그 질문하면 진짜 좀 때릴 것 같은데, 용수철 상수랑 저거랑 차이가 뭐냐? 뭘 차이가 뭐냐? 문자가 같은 것 뿐이지 의미가 다른데 뭘 차이가 뭐냐? 애초에 다른 거지. 그래. 그러니까 전자기학에서 쓰이는 K는 쿨롱 상수가 맞고, 고전역학에서 쓰이는 K는 뭐가 맞고, 용수철 상수가 맞고. 알았어? 아무튼 디귿 상수 생각 잠깐 해봐라.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F의 조건을 좀 바꿔버려. F 디귿이라고 해볼게. F 디귿을 구할 때는 어차피 공통상수, 공통인수라고 했으니까 K값은 그냥 날렸다 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분자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분자가 안 달라졌지. 분자가 원래 계산할 때도 얼마였는데? 원래 계산할 때도 4Q0 제곱이었는데 디귿에서 가정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양쪽 점전하의 전하량 자체는 지금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 분자 값은 그대로 4Q 제곱으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D가 문제지. 그 D를 원래는 이만큼 떨어져 있었던 이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를 디귿에서만 얼마로 한번 바꿔버려. 2D가 아니라 4D로 바꿔버려. 몇 배 띄었어? 몇 배 띄었어? 2배 띄었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반영하면 돼? 2D 제곱이 아니라 4D 제곱으로 넣어줬다 치자. 아, 이렇게 계산을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 깨달음이 얻어진다고. 두 번째 깨달음이 뭐가 얻어지는데? K만 공통인수가 아니었네. 누구도 공통인수야. 이거랑 저거랑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교해보니까 분모 분자에 각각 담겨있는 D제곱, D제곱, Q제곱도 공통인수 맞아, 아니야? 맞지? 쓸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계산할 때, 비율기 잡을 때 쓸데가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F 디귿의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 누구만 따져주면 돼? 개수만 따져주면 돼. 얼마로 남았어? 4분의 1이 남았을 거니까 따라서 F 디귿은 F의 0.5배가 아니라 0.25배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역시 고인물들은 풀이 속도가 일단 빠르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잡으니까, 연산을 하니까 알았죠? 연습용으로 이 페이지에 8번을 잠깐 풀어보시죠. 보장할 수 있는 거다. 수식이 아마 나와봤자 이 단원의 난이도는 일단 역학의 비할바가 일단 아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좀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개념 필드라는 걸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전기력 F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쿨론 공식으로 정의되는 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E 곱하기 Q라는 형태로 한 번 더 정의를 할 수가 있어. 저게 대체 뭐냐? E의 단어가 E의 한글 뜻을 전기장이라 그러고 Q의 한글 뜻을 뭐라 그러냐면은 전하량이라 그러거든. 전기장이 뭐냐? 전기 필드가 뭐냐?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있지 않습니까? 수식적인 수학적인 도구 다 떼고 그냥 말로만 전달시키고 이해시키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미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강사들이 합의하고 물리 강사들이 합의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뭐냐? 중력에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력에 대비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중력 공식은 M 곱하기 G죠. 질량 곱하기 구점판이잖아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잖아요. 그거 일부러 순서를 바꿔서 적었어요. 예? G 값을 한글로 뭐라고 하는데? 방금 말했잖아. 5글자로 뭐라고? 뭐? 5글자로 그래 뭐라고? 중력 가속도라고 해. 근데 좀 전공 물리 수준에서 진짜 학술적으로 제대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사실 중력 가속도라는 표현은 일단 대학 교수들은 별로 안 중요해. 자네 그따위 용어는 어디서 배우는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던데요. 중력 가속도라고 안 부르고 그 사람들은 다들 유학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력장이라고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 중력이 작용하는 장소, 중력장, 중력이 작용하는 필드, 중력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장소, 전기력이 작용하는 필드, 전기장이라고
전달을 하면 솔직히 이해가 바로 되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필드라는 개념은 장이라는 개념은 필드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제가 미적분에 대단히 심오한 내용을 끌고 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없는 단계잖아요. 필드라는 건 내가 당신들한테 이해 못 시키니까 그냥 살짝의 왜곡을 곁들여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야. 뭔가가 있다. 공간에 이 공간을 메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다. 야 지금 하는 말 과학 맞아? 맞아. 맞거든. 맞는데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약간 그렇게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돼. 원피스로 따지면 팩이라고 하는 거, 나루토로 따지면 차크라라고 하는 거. 혹시 지금 하는 말이 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손들어. 팩이랑 차크라랑 저기 블리치로 따지면 영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애니메이션에 아무튼 나오는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작가들이 되게 편리하게 쓰고 싶은 도구들. 제가 되게 세다는 걸 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숫자로 얘기하는 건 좀 낭만이 없으니까 아무튼 뭔가 기운이 뿜어져 나와요.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되게 쓸데없는 도구, 쓸데없는 게 아니고 되게 편리한 도구가 있다고. 진짜로. 근데 그거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요. 그게 뭔데? 그게 필드야. 원피스 뭔지 알지? 남자들은 지금 다 알아듣는 친구 같고 혹시 원피스 모른다? 몰라? 모른다고? 본 적 없어? 없은데 원피스의 팩이 뭐 블리치의 영화, 나루토의 차크라 이따위 도구들에 의존을 하지 않는 진격의 거인이 그래서 진짜 훌륭한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래서 개소리 해먹고 그래서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거든. 야 봐봐. 참고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얘기하는 거 어제는 모두가 다 알았다. 토요일 3시 30분에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18명이 그 봐봐. 중력장이라고 하는 값이 뭔지는 지금 다 알잖아. 뭔데? 숫자는 알잖아. 숫자는 뭔데? 5.8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실제 이제 학문적인 용도 말고 우리가 봐야 돼. 객관식 시험 과목으로서의 용도는 있잖아. 중력장, 지구라는 공간에서 만약에 질량이 얼마짜리 1kg인 물체가 있다고 쳐봐. 그 1kg의 물체가 경험하는 중력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계산 못하실 사람 있어요? 없죠? 얼마인데? 야 1kg짜리가 중력장 9.8에서 경험해야 되는 중력값 얼마인데? 9.8 맞아 아니야? 라고 대답하면 솔직히 좀 부정확한 거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물리는 뭐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되게 높다고 다리의 중요성이 존나 높다고 9.8 뉴턴이라는 게 정확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 대답을 못할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야. 1kg짜리 질량이 가지고 있는 중력값은 9.8 뉴턴이라고 할 때 10kg짜리 질량이 가지고 있는 중력값은 얼마다? 98 뉴턴이다. 그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계산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거거든? 맞아 맞는 말이고 그거를 그대로 누구한테도 적용을 똑같이 해주시는데 전기력과 전하량 관계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전하량이라는 저 단위와 저 표현도 제일 처음 정의한 사람이 쿨롱이라서 전 세계 모든 물리 학도들은 전하량의 단위로 뭘 쓰고 있냐면 대문자 C라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하량 얼마짜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 전하량이 플러스 1Q짜리인 전하가 일정한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세기의 전기장, 일정한 전기장 대문자 E가 작용하는 공간 안에서 전하량 플러스 1Q짜리 전하가 경험 중인 전기력의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4 아니다 전하가 경험 중인 바로 앞에 요 표현 잘 추적해봐. 1Q짜리 전하가 경험한 전기력을 내가 1F라고 설정을 했어. 그러면 그때 바로 응용을 해볼게. 플러스 그러면 2Q짜리 전하가 경험한 전기력은 얼마여야 될 것 같아? 전기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저 공식에 그대로 때려 넣으면 되는 거거든. 전하량이 1Q짜리 전하가 경험한 전기력은 1F라고 했어. 전기장은 일정하다 했으니까 내가 전하 종류를 A부터 B, C, D 몇 개를 갖고 오든지 간에 전기장의 비율은 항상 일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그냥 그대로 대입한다 생각해봐. 제가 제일 처음 가정한 전하는 플러스 AQ짜리였는데 두 번째 가정하고 있는 전하는 전기장 비율은 똑같은데 전기장 비율은 1대1인데 전하량은 곱하기 2로 띄웠잖아요. 그러면 걔가 경험해야 되는 전기력은 얼마라고 표현하시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나눠주면 됩니다. 플러스 EF라고. 딱 이런 용도의 도구가 전기장이야. 안 와닿지 솔직히. 이거 솔직히 처음 듣고 바로 와닿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 전자기학은 약간 관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개념은 비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산만 잘해보자 뭐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 플러스 EQ가 경험하는 전기력을 플러스 EF라고 지금 받아들이셨다면 이런 버전까지 응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Q짜리 전하도 있을 수 있겠죠? 전하라는 건 플러스 보호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보호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4Q가 경험하는 전기력은 그럼 얼마야 된다는 소린데 마이너스 4Q라는 거죠. 딱 이 정도 용도다. 누구는 전기장은 그냥 하는 역할이 뭐밖에 없다. 얘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사실상 하는 역할은 비례상수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너무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알았어. 그냥 계산상에서 비례상수로서의 용도로밖에 안 쓰이는 것이 전기장의 본질이다. 적어도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알았지? 그러면 봅시다. 솔직히 이 문제도 쉬운 문제지만 이 쉬운 문제를 재료로 해서 제가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먼저 왼쪽 점전하는 플러스 3Q의 전하를 띄고 있고 오른쪽 점전하가 마이너스 2Q의 전하를 띄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전기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봤다 손 치더라도 왠지 상식적인 접근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 플러스에서는 전기장이라는 게 나와야 될까 들어가야 될까? 느낌상 플러스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 뭐 나와야겠지.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야 돼.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잡아들이고 있는 이 선이 뭐야? 전기장의 라인을 표현하는 선이고 전기장의 방향을 표현하는 선이고 저거를 유식한 말로 니네가 중학교 때 들어봤을 때 전기력선이라고 그래. 난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공부 안 한 거 전기력선이라고 그래. 내가 저렇게 그림을 딱 띄우자마자 선지 기억에 A와 B 사이에는 전기장의 크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할 것이다. 맞아 아니야? 뭐 끄덕끄덕이지 맞을 수 있어요 저거. 안 돼요. 기억 무조건 틀려야 돼. 틀려야 돼. A와 B 사이라고 했잖아. Between A, B에서는 지금 전기장이 0이고자 한다면 저 노란색 화살표가 끊기는 지점이 생겨야 된다고. 있어 없어? 없잖아. 중간에는 단 한순간도 뭐가 없다? 전기장이 0인 장소가 중간에는 적어도 없다. 중간에는 없다. 납득할 수 있겠죠 지금 한 말? 없어요.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이냐라는 두 번째 질문. 둘 사이에는 지금 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조합이야? 청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조합이야? 인력이 만들어져야 하는 조합이니까 B 기준으로는 어떤 힘을 받으셔야 돼? 왼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을 거니까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이다. 맞는 소리라는 것이. 알았지? 알았냐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잡아둔 저 전기력을 깔끔하게 얘만 남겨볼게. F. 이것을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당신들이 계산을 했으면 된다 안 된다? 계산을 할 때 하더라도 풀로 했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번 F를 표현해봐야지 해가지고 F가 뭐다? K 곱하기 원래 떨어진 거리가 얼마야? 3R이니까 그거 제곱해서 넣으면 9R 제곱이죠. 맞죠? 그럼 분자에 올라가야 될 거 뭐야? 마이너스 6Q 제곱이지. 마이너스 있어도 되는 거냐라고 나한테 물어뜯는다면 난 있어도 된다고 바로 대답할 거야. 그건 단순히 뭘 나타내는 것 뿐이거든.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기력, 인력이나 청력이다. 인력인 걸 나타내는 것 뿐이고 같은 부호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이고 플러스여도 플러스일 거 아니야.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그냥 전기력의 종류가 인력이니 청력이니를 나타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저 사람이 소개해준 공식에 따르면 그럼 F값은 이렇겠네 라고 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디귿 답 되는데 저거 쓸 데가 없어요. 왜 쓸 데 없어? 전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두 입자의 전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전하량 안 바뀌었잖아. 전하량이 안 바뀌었다는 건 뭔 소리지? 이거 원본 오리지널 F를 구할 때나 선지 디귿의 얘를 구할 때나 어차피 무슨 값은 일정하다는 거야? 어디 값은? 분자 값은 일정해. 분자 값이 일정해. 분모 값이 일정해.
야 분자가 일정해 분모가 일정해. 어차피 전화량이 안 바뀌면 분자가 일정해. 여기도 일정하고 이건 당연히 일정하고 뭐만 바뀐다는 건데 거리를 변동시켰으니까 누구만 바뀐다는 건데 분모만 바뀐다는 소리 아니야. 그것만 그럼 반영을 하자고. 그래 다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고 저 그림 원본에서의 전기력 기준값을 F라고 놓으시면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A를 어디까지 당겨보랍니까 지금? A를 어디까지 당겨보랍니까? P까지 당겨보래요. 바뀐 F F-라고 할게. 그러면 F-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F 그대로 있을 거야. F 그대로 있는데 다만 계산 과정에서 뭐만 변동이 일어났어? F 그대로 있는데 거리 비만 거리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 원래 3이었던 거리가 얼마로 수정됐어? 2로 수정됐잖아. 그러면 거리비가 몇 분의 몇인데? 야 거리비가 몇 분의 몇의 변화를 겪었는데? 거리비가 몇 분의 몇의 변화를 겪었는데? 3분의 2의 변화를 겪었잖아. 생각 다시 잘해. 어차피 F 계산할 때도 분자 값은 다 일정화됐어. 일정하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일단 써올게! 이쪽도 분모만 수정하자고. 거리값만 뭐로 수정했다고. R을 3분의 2R로 수정했다고. 근데 그게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네? 제곱의 영향을 받아야 되네. 맞아요? 따라서 F- 값은 그냥 단순히 F를 몇 배가 되기만 하고 끝일 겁니다. 4분의 9가 되기만 하고 끝일 겁니다.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저 소리가 개소리가 된다. 답이 틀렸다. 답이 2번이다. 그래서 보시면 튜토리얼 지금 하고 있거든. 몇 번 둘 다 튜토리얼이냐면 5번, 8번 둘 다 튜토리얼이야 솔직히. 왜 튜토리얼이냐? 수능 기준 19번 정도 난이도, 수능 기준 탑2에 해당하는 난이도는 항상 보면은 그림에 뿌려놓은 점전화의 개수를 4개로 설정해 놓으면 그때부터 최고 난도 문제가 돼. 진짜 어려워. 개 어려워. 역학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워 솔직히. 역학 에너지 보존만큼은 아니어도 최소 뭐는 되냐면 F는 MA나 등가집 정도는 난이도가 만들어진다고 4개가 떠버리면. 지금 니네가 꼴랑 예제로 봤던 거 5번, 8번 2개 쉬웠잖아! 튜토리얼 레벨에서 그림 보시면 점전화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2개 떴을 때 튜토리얼 난이도라고 했고 4개 뜨면 최고 난이도라고 했어. 그러면 중간에가 얼마야? 몇 개 떴을 때, 3개 떴을 때 난이도가 살짝 궁금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상대적으로 뭐 좀 간단하게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2개가 튜토리얼 난이도, 4개가 최고 난이도라고 하면 3개가 딱 중간이 아닙니다. 제 체감상으로는 이쯤 확실히 높아요. 50%보다 높다고. 알았어? 오히려 어디에 가깝다고? 꼴랑! 저 그림에 전화 한 개만 더 끼워 들어가도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준킬러급에는 가까워져. 내신 기준으로는 명백하게 준킬러가 될 거야. 몇 번 문제 정도 나오면 7번 문제 정도로 나오면 7번을 그래서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야! 잠 좀 깨봐 씨. 독해를 먼저 한번 같이 해볼게. 존나 이제 고급스러운 독해를 해야 돼요. 고급스러운 독해. 일단 고인물들은 두 번째 줄을 읽어서 뭘 바로 건져내냐면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건져내냐면 A가 B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 합력이라는 단어, 알짜힘이라는 단어까지 넣어줬어야지 조금 더 친절했었을 것 같긴 한데 합력이 0이라는 거야. A가 경험 중인 합력이 뭐라고? 0이라고. 야! 왠지 아까 합력 0이라는 단어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 왠지 저 사람 입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다. 그래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전체를 다 봤을 때 전체 장면에서 세 점전화가 겪고 있는 모든 전기력의 합력이 0이어야 된다고 했어. 이건 일반화된 조건이냐. 일반 조건이 저렇고 일반 조건 말고 문제에서 특별하게 잡아준 조건은 누구만 따졌을 때도 A만 따졌을 때도 A만 독점적으로 봐도 A는 경험 중인 전기력의 합이 0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준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았지?
보라색 밑줄 친 부분에서 이상적인 독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문장을 보자마자 B하고 C에 지금 B는 전화 종류가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잖아? B 전화 종류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런데 이상적인 독해를 할 줄 아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저 문장 보자마자 B가 플러스 Q여야 하며 이건 적지 마고 나중에 다 뜯어져서 C가 마이너스 4Q여야 한다라고 정보를 바로 처리를 해버려. 왜 그게 가능한지를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B의 전화 종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단 크게 장애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A 전화를 알아 몰라요. A의 전화 종류를 알아요 몰라요. 나와있나? 안 나와있잖아. 안 나와있으면 사전적으로 근데 어차피 전화 종류라는 건 둘 중 하나인 거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처음에 A 전화의 종류를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봤다 쳐봐. A 전화가 플러스로 가정이 되는 순간 점전화 A는 점전화 C로부터 반드시 어떤 힘을 받아야 돼? 인력을 받아야 돼. 그거를 한번 내가 FAC, between AC의 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근데 FAC가 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잡힌 순간 합력 0이라는 조건을 함께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쟤는 B로부터는 받아야 되는 힘이 의무적으로 뭘 받아야 돼? 반대 방향을 받아야 돼? 같은 방향을 받아야 돼? 의무적으로 AB의 힘은 반대 방향으로 청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저 조건에 의해서 B의 전화는 자동으로 뭐로 결정이 돼야 돼? 플러스로 결정이 돼야 돼.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A의 전화 종류가 뭐일 때 가능한 방법이었어? 뭐일 때? A가 플러스라고 네가 가정을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후속으로 보여드리자면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얘가 마이너스로 가정이 되는 순간 A는 C로부터 받아야 되는 힘은 의무적으로 무슨 힘을 받아야 되는데? 청력을 받아야 되니까 아까랑 애초에 세팅 자체가 달라지거든. between AC의 힘은 이제 왼쪽을 향해야 돼. 근데 어쨌거나 지금도 전기력의 합력은 뭐 해야 된다고? 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네 전화가 마이너스가 뜬 순간 의무적으로 B는 너에게 뭘 공급해줘야 돼? 뭘 공급해줘야 돼? 인력을 공급해줘야 되므로 이러나 저러나 B의 전화는 무조건 확정된다고 뭐로? 이러나 저러나 B의 전화는 확정된다고 뭐로? 플러스로.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라고. 이 전화 종류 밝혀내는 데 있어서 A 전화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가 뭐든지 간 상관이 없어요. 네가 바깥에서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바깥에서 너만 단독으로 무슨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야. 너만 단독으로 경험 중인 알짜 힘이 너만 단독으로 봤을 때 지금 0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저거를 케이스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소리가 옵니다. 두 점전화가 있다. 두 점전화가 있는데 두 점전화의 사이의 어느 영역에서 사이에서 뭐가 발생할 때 사이에서 전기력의 합력이 0인 지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사례와 같이 두 점전화 사이가 아니라 두 점전화 어디? 두 점전화의 바깥의 어느 영역 어느 장소에서 전기력의 합력이 시그마 F가 0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일반화를 할 수 있어. 반드시 일반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두 점전화 바깥에서 시그마 F가 0이다. 그러면 때려 죽여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때려 죽여도 여기 있는 제3의 전화 C가 경험 중인 알짜 전기력이 빵일 때 이 경우 반드시 보장할 수 있다. 두 점전화의 부호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야! 말 좀 해봐. 두 점전화 부호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부호가 100% 확률로 다를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릅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몰라. 그건 일반화할 수 없어. 그건 그 문제가 나중에 더 가르쳐 줄 거야. 하지만 적어도 달라야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일반화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두 점전화 사이에서 between AB에서 제3의 전화 C가 전기력 합이 0이 뜨는 경우라면 이때라면 이것도 위의 경우도 일반화할 수 있겠죠. 저 경우라면 반드시 100% 확률로 두 점전화의 부호는 뭐 해야 될까요? 두 점전화의 부호가 뭐 해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냐고 달라야 되냐고. 반드시 같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다고. 이 정도의 고급 독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정도의 고급 독해가. 아유 씨. 월요일에 강화문 가가지고 그분 한번 만났는데 지난주에 뭐 한번 얘기했던 그거 머리를 안 자르고 왔거든. 지난주 그 거짓골 그대로 갔단 말이야. 약간 이제 내가 굳이 이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았다라는 그런 기싸움은 아니고 너무 좀 신경 쓰고 가면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갔는데 막상 마주쳤는데 좀 그쪽이 오히려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좀 후회했거든요. 일단 이건 좀 내가 무례했다, 내가 좀 실수했다 그런 체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었고 밥 먹고 그냥 커피 마시고 잠깐 걷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만남을 하고 나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집에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갑자기 꽃집을 가자고 하더라고. 그쪽에서 꽃 선물을 나한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같이 따라갔어. 근데 이제 거기서 받은 꽃이 노란 국화를 받았거든. 그 어른들 사이에 꽃 선물 주고 받을 때는 좀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꽃말 같은 것도 보거든요.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흰색 국화가 보통 장례식에서 쓰는 그 애도의 뜻을 담고 있는 국화인데 노란 국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받아서 집에 오는 길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 노란 국화가 꽃말이 뭐냐고. 꽃말 결과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두 번째는 하나가 실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다고. 실망. 저 그래서 솔직히 좀 오는 길에 놀랐거든요. 다 적었죠 이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확률이 그러니까 둘 중 사전적으로는 셋 중 하나인데 사실상 둘 중 하나다 50%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 뜻 없이 줬다 그냥 뭐 왠지 선물 없이 헤어지면 조금 그럴 것 같은 분위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줬다. 아니면은 요 말로 요 의미로 줬다. 아니면 요거로 줬다. 사전적으로는 3개인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니까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물어보진 않고 있어.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걸로 줬으면 솔직히 좀 그냥 감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엄청나게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 솔직히 세 번째도 좀 근데 이상한 게 실망을 한다는 거. 뭘 기대할 게 있는 관계일 때 보통 하는 게 실망이지 않습니까? 뭘 기대하는데? 기대할 게 지금 기대할 거 이미 다 끝났는데 뭘 굳이? 그럼 근데 이제 뭐 안 그래도 잘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귀찮아서 미루고 있다가 월요일에 그거 하고 돌아와서 목요일에 가가지고 잘랐어요.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 안 온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헤어진 분 한번 만났거든요. 헤어진 여자친구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니네도 꽃말 누구한테 꽃 선물할 때 있으면 꽃말 이런 거 한번 잘 미리 검색해서 줘봐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고급 독해를 했으면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B의 전화가 플러스인 걸 보장할 수 있다고. 알았어? 알았지? 원래 말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하고 지금 아침에는 근데 뭔가 자극적인 얘기가 한 게 필요하긴 해서 해놓고 그래서 한번 조만간 날 잡아서 부산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X들 만나는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공감이 야 있잖아. 고급 독해를 근데 더 진행을 그래서 해야 되거든. 고급 독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밝혀드린 건 뭐밖에 안 밝혀드렸어. 비전압 종류밖에 안 밝혀드렸거든. 근데 처음에 잘난 척하면서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사실 이상적인 독해가 가능한 인간들은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전화량까지 그냥 다 쳐버린다고 얘기를 했잖아. 저것도 아까는 보라색 지금은 흰색으로 밑줄 건 저 문장 보고 사실 바로 가능한 거야. 왜 가능하냐면
얘는 누구로부터도 힘을 받아야 되고 B로부터도 힘을 받아야 되고 C로부터도 힘을 받아야 돼. 야 근데 너는 지금 A 전하의 종류를 모르지 않냐? A 전하의 종류를 모르는데 왜 지금 네 멋대로 A, B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고 A, C의 방향을 왼쪽으로 잡았냐라고 나한테 좀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거 있잖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저거 FAB가 오른쪽이면 FAC는 반드시 왼쪽이어야 되잖아. 합력이 0이니까. 근데 만약에 실제로 문제풀이를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저거 반대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게? 그냥 단순히 저거 두 개 방향만 바뀌고 끝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이 방향이 틀렸다는 FAB 값이 음수로 나와요. 음수로 나온다고. 그게 틀렸다는 거가 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만 바꾸세요라는 지표란 말이야. 알았어? 지금 내가 얘 전화 종류를 모르니까 이게 FAB가 오른쪽으로 향해야 되는지 왼쪽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향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멋대로 일단 세팅해도 괜찮아. 나중에 가서 결과가 반대로 아닌 게 나오면 그냥 반대로 뒤집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저렇게 방향 잡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 전혀 없고, 그러면 잡아봤다. 어차피 방향이 반대인 게 보장이 됐다면 이제는 뭐 할 수 있냐면 FAB랑 FAC가 서로 크기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연산을 칠 수 있는데 생각 잠깐 해보자고. 어차피 쿨롱 상수는 K값은 다 들어갈 거였잖아. K값은 다 들어갈 거고 관건이 되는 건 A와 B 사이의 거리와 A와 C 사이의 거리일 거거든. A, B 사이의 거리는 그림 보고 계신 것처럼 그냥 바로 얼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D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AC가 얼마야? 1이 떨어져 있으니까 분모에 4D제곱 들어가야 돼. K값 생각하고 적고 있어. 그럼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어차피 A는 항상 낑겨 있으니까 점전한 A의 전하량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 A랑 누구랑 B 사이의 전하량의 곱은 이렇게 될 거고 A랑 C 사이의 전하량 곱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간단하게 수식 처리를 했을 때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겠죠? 약분했고 다 약분했다. 공통인수 다 처치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QC는 QB의 몇 배인 걸 확신할 수 있다. 4배인 걸 확신할 수 있다. 에? 저 문장 하나 읽었을 때 해서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고급 독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 A는 모르겠고 BC는 확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바로 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B가 양변하여야 하며 전하량의 크기는 C가 더 커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지금 알려드린 셈이 됐거든. 그러면 기억까지만 이제 빠르게 한번 결론을 내보자고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간 이 문장. C가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다. 그리고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 C가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다라고 했잖아. 이거를 역시 이상적인 정보 처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어차피 그림 전체, 집단 전체를 봤을 때 세 전도나 전체에 뭐가 0이어야 됐어? 세 전도나 전체의 전기력 합력이 0이어야 된다는 건 이미 원래 배경에 깔린 백그라운드에 깔린 기본 사실이었다고, 기본 전제였다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특수하게 잡아준 건 누구야? 얘도 보여야 된다고. 얘도 쟤만 따졌을 때 전기력 합산이 빵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장을 했잖아. 근데 그 와중에 노란색 안쪽에 보시면 C가 받는 전기력 합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른쪽을 향해야 되는데, 보라색 저거, 이 보라색과 저 위쪽에 노란색 가로를 그러니까 말이 되게 이어지려면 E는 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E는 절대적으로 어떤 합력을 받아야 돼요? 오른쪽에 플러스 F 합력이 생겼으니까 네가 저걸 다 보강시켜줘야, 네가 다 상쇄를 시켜줘야 집단 합력 0인 게 말이 될 거 아니야. 맞아? 보장할 수 있어. 지금 그리고 논리 비행하고 있어. B의 합력은, B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 반드시 왼쪽을 향해야 돼. 너 보장할 수 있어. 넌 보장할 수 있는데. 자,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기억이랑 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 동의하고 넘어온 거는 B의 전하 종류는 플러스라는 거였다. 맞지? 이 전하 종류는 플러스니까 또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사실. BC 사이의 전기력은 인력이다, 청력이다. FBC는, between BC는 반드시
오른쪽을 향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알고 있다고. 합력은 이미 어느 쪽으로 잡혀야 된다는 걸. 합력은 왼쪽으로 잡혀야 되는데 니는 B한 C한테서 받기는 오른쪽으로 인력을 받고 있어. 이게 말이 되려면 당신이 A로부터 받은 힘은 뭐여야 돼? 왼쪽이어야 돼? 오른쪽이어야 돼? 야! 이 결과는 FAB와 FBC의 합산값인데 FBC는 이미 오른쪽으로 대차게 발생했으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 FAB는 왼쪽으로 가야 되냐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고? 왼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많이 강하게. 누구보다 강해? BC보다 훨씬 강한 거. 저게 말이 된다. 저게 말이 되려면 A의 전화번호도 확정 지을 수 있을 거야. A의 전화번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여야 돼. 반드시! 저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점전화 3개짜리 문제의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풀이 과정을 지금 처음 구경을 해보셨는데 해보시고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체감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생각보다는 두 개에 비해서 비할 바는 난이도가 아니다라는 체감은 아마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알았죠? 일단 들으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5페이지의 문제 4개 17, 18, 19, 20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전부 다 2개짜리 튜토리얼 문제니까 할만할 것 같아요. 스타트.